지식과 감성, 약간의 넋두리까지 공존하는 본격 일방향적 수다의 장, 몽땅 다락방입니다. 안녕하세요. 몽땅 다락방의 주인장 순무입니다. 오늘의 서문은 운전으로 가져와 보았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운전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운전하는 걸 좋아하는 편입니다. 운전을 그렇게 자주 하지는 않지만 할 때마다 어딘가 즐겁고 설렜던 감정이 있었습니다. 이 감정은 어디에서 기인한 걸까요? 하고 나면 피로감에 휩싸여 쓰러지기 일쑤인데 말입니다. 면허를 따고 몇 개월에 한 번씩 장거리 운전을 했습니다. 늘 제가 앉았던 조수석에는 엄마 혹은 아빠를 태웠습니다. 내가 핸들 앞에 앉아있다니. 초반에는 긴장감이 분수에서 물이 나오듯 샘솟았습니다. 어렸을 적 꿈에서 몇 번 제가 운전석에 앉곤 했습니다. 아직도 꿈속에서 느꼈던 두려움과 공포가 생생합니다. 면허도 없는 내가 왜 여기 앉아있지? 하면서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운전을 무서워했던 것 같은데 꿈속이 아닌 현재의 저는 오히려 즐기고 있다니 신기했습니다. 조수석과 뒷좌석에 가족들을 태우고 목적지를 향해 갔습니다. 진안, 속초, 광주 등 거리를 생각하면 까마득한 지역을 내 손과 발로 다녀왔다는 사실이 제법 뿌듯했습니다. 어딘가에 의존해 있던 내가 홀로 바로 서기를 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아마 이 느낌에서 설렘과 고향감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내가 원하면, 내가 바라면 어디든 갈 수 있다는 사실이 은은한 들뜸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나에게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치트키 하나를 손에 쥐어준 느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치트키가 있으신가요? 몽땅 다락방 5화의 주제는 바로 일기입니다. 책과 영화의 제목이 아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일기가 맞습니다. 왜 주제가 일기일까요? 저번 회차의 마무리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시를 포함한 책의 여러 분야, 문학과 에세이 등 다양한 분야들의 공통점은 나와 타인의 감상을 공유할수록 더 깊은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럴 때마다 새롭고 흥미로워진다. 라고 말했었죠. 이 말을 적으면서 일기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기는 아주 사적인 영역입니다.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금고 같은 곳에 그간 써둔 일기장을 보관하기도 하죠. 그만큼 아무도 모르는 나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보았을 때 정말 잘 썼다고 생각하는 글이 일기장에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 일기를 썼을 당시에는 이 글을 보여주거나 공개할 생각이 없었겠지만 지금은 다를지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번 다락방의 주제를 일기로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쓴 일기 몇 편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저조차도 기억이 희미한 기록이기 때문에 새롭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2025년 5월 22일 목요일. 사랑하는 날씨. 오후 4시가 끝나갈 무렵 카메라를 들고 밖으로 나왔다. 눈을 감기게 하는 햇빛이 좋았다. 왼쪽 어깨를 짓누르는 열감이 마음에 들었다. 간식과 음료를 사서
그늘이 보호하는 벤치에 앉았다. 땅에는 토끼풀이, 하늘에는 구름이 각각 자리하고 있었다. 허락을 요하지 않는 기록을 마음껏 저질렀다. 바로 옆 벤치에는 몇몇 사람들이 머물다 갔다. 잠시였지만 함께 앉아있던 순간이 평화로움을 선사했다. 들뜬 표정으로 딸아이와 가위바위보를 하는 한 여성. 나에게 두 발을 턱 올리고 코를 실룩대던 강아지. 뒷발길질을 하며 토끼풀을 괴롭히던 반려견. 각자의 속도로 걸음을 옮기는 행인들. 그런 것들을 구경하는데 전혀 지루하지 않았다. 나를 일으킨 건 손에 묻은 간식의 잔해와 저물어가는 애였다. 자연이 살아 숨쉬고 있음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좋다. 넘치는 생명력에 나까지 고양되는 것만 같았다. 5월을 사랑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서로의 손을 잡고 팔짱을 끼면서 걸어가던 아이들. 주위의 시선에 개의치 않고 작지 않은 소리로 자신을 마음껏 드러내는 모습에 미소가 지어졌다. 순수한 동력에 자석처럼 이끌리고 싶었다. 오늘은 자주 웃었다. 그것만으로 충만한 하루였다. 이 날은 비교적 최근이라 기억이 꽤 생생하게 납니다. 하늘이 맑고 푸르름에 비해 더위는 강렬하지 않아서 무조건 산책을 나가야겠다고 결심한 날이었습니다. 이날 먹었던 간식은 이삭 토스트였습니다. 오랜만에 먹으러 가니 메뉴가 엄청 다양해져 있었습니다. 요금을 추가하면 빵을 프렌치 토스트로 변경할 수 있는 옵션이 생겨 호기롭게 도전해 보았습니다. 첫 한 입은 만족스러웠으나 짧은 입을 가진 탓에 결국 다 먹지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프렌치 토스트의 진득한 소스가 손에 묻어 풍경을 저버리고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저는 원래 먹었던 메뉴, 좋아하는 메뉴만 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은 그 금기 아닌 금기를 자주 어기고 있긴 합니다. 프렌치 토스트 옵션은 그닥 좋은 도전이 아니었지만 다음에는 시키지 않을 수 있다는 값진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토스트를 먹으며 도서관 앞에 있는 벤치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제 손에 있었던 건 필름 카메라와 핸드폰, 지갑 이렇게 3가지였습니다. 오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시간을 확인하니 두어 시간이 지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일기에 적었던 무수한 광경을 구경했습니다. 그날따라 눈에 담기는 모든 게 재미있었습니다. 특히 가장 눈에 많이 들어왔던 건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한가로운 평일 오후 각자의 일정을 소화하는 사람들의 표정이 어딘가 다들 밝아 보였습니다. 미소를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순수하고 해맑은 행복에 저까지 감화되는 느낌이었습니다. 한 명도 모르는 불특정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절로 좋아졌습니다.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나는 걸까요? 비슷한 시기에 한강에 간 적이 있습니다. 자주 갔던 한강과는 또 다른 장소였는데 노을이 무지무지 예뻤습니다. 필름에 어떻게 담길지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사진을 찍어댔던 저의 모습이 기억납니다. 그 날도 주위에 가득한 사람들이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감미로운 노래를 들으며 고개를 까딱이는 사람들. 삼삼오오 모여 맛있는 걸 나눠 먹는 사람들. 맥주 한 캔을 손에 들고 지금 이 시간이 전부인 듯 만끽하는 사람들. 저마다 다른 걸 보고 느끼지만 같은 행복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함께 있었던 지인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장소와 같은 시간을 공유한다는 일의 확률이 몹시 낮다는 사실도 한몫했던 걸까요? 우연의 일치이기도 하고 정말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기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과하게 의미를 부여한 것일 수도 있죠. 저는 과한 의미 부여를 좋아하는 사람인가 봅니다. 너의 이름을 불렀을 때 비로소 꽃이 되었다는 나태주 시인의 말처럼 나만의 의미로 기억하는 순간들이야말로 나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날의 일기입니다. 2025년 2월 20일 목요일. 어제에서 오늘로 넘어가는 새벽. 잠이 쉬 오지 않았다. 부유하는 생각 덩어리에 끊임없이 부딪히는 느낌이었다. 이리저리 몸을 뒤척였다. 원하지 않는 접촉사고에 괴로워했다. 언제 잠이 들었는지 모른 채로 눈을 떴다. 꽤 이른 아침이었다. 일어나고 싶지 않았다. 애써 뜬 눈을 다시 감았다. 감각의 부분만 의식을 잃은 채로 시간은 흘러갔다. 마침내 모든 감각이 수면을 거부했을 때 침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오른쪽 허벅지와 상체 전반에서 느껴지는 근육통. 그다지 상쾌하지 않은 오전이었다. 아침 식사를 건너뛰었다. 점심으로 엄마가 직접 만들어주신 김밥을 먹었다. 오랜만에 먹는 김밥은 손이 계속 가게 된다. 아주 배가 불러서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날씨가 맑았다. 엄마와 함께 카페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삼켰던 진한 바람들이 앞다투어 떠올랐다. 용기를 내어 엄마에게 제안했다. 그렇게 엄마와 단둘이 걸어서 오로지 카페만이 목적인 산책을 시작했다. 햇볕이 무척이나 좋았다. 카페 안은 적당히 소란스러웠다. 가져간 시집을 읽기도 하고 엄마와 이야기도 나누었다. 집이 아닌 공간에서 엄마와 마주보고 앉는 것. 식사 자리도 아니고 나온 김에 들른 곳도 아닌 카페. 묘한 경험이었다. 시간이 된다면 내가 좋아하는 장소에 엄마와 같이 찾아가 버릇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낯설고도 편안한 산책. 엄마와의 시간. 올해 2월에 쓴 일기입니다. 6월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읽으니 시간이 이렇게나 많이 흘렀나 새삼스러워졌습니다. 여러분은 엄마와 시간을 많이 보내시는 편인가요?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고 어떤 의미에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퇴사를 하고 집에 있으면서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 있는 시간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집 바깥에서 엄마와 시간을 보내는 건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과 예쁜 카페에 가고 맛있는 걸 먹으면 마음 한켠에는 늘 엄마가 자리했습니다. 나중에 엄마랑 가야지. 엄마가 여기 좋아하겠다. 말로 전해지지 않는 마음은 큰 소용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말입니다. 엄마에게 쉽게 제안하지 못했던 건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일기를 썼던 전날도 제법 오랜 시간 고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엄마와 같이 카페를 가고 싶은데 가면 뭘 해야 되지? 각자 할 일을 해도 되나? 얼마나 있어야 하지? 등등 친구와 갈 때는 전혀 고민하지 않았던 것들이 어지럽게 머릿속을 떠다녔습니다. 걱정과는 달리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지만 왜 엄마에게는 어딜 가자고 하는 게 어려운지 궁금했습니다. 아마도 결코 적지 않은 시간의 언덕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 엄마는 제게 있어서 늘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집에 혼자 있는 때가 많았고 그만큼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은 적었습니다. 그렇기에 학창 시절에 가질 수 있었던 자잘한 고민들, 생각들을 나눌 기회가 없었습니다. 저의 탓도 엄마의 탓도 아닌 세월의 간극은 무섭도록 단단해져 이를 깨기 위해서는 고민과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운 건지, 다른 이들에게는 잘도 하는 애정 표현이 엄마에게는 왜 이렇게 쉽지 않은 건지, 아직도 저는 용기를 가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기의 씨앗은 심어졌지만 아직 발아한 것 같진 않습니다. 어떤 양분을 주어야 잘 자랄 수 있을까요? 이것 또한 저의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저의 내밀한 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두 편 다 올해의 글이기 때문에 생생함이 살아있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저의 옷장 깊숙한 곳에 숨어 있는 지난 일기장의 눈초리가 느껴져서일까요? 시간이 오래 흐른 뒤에 펼쳐본 일기는 재미가 2배이기는 하지만 쑥스러움이 그의 배는 될 것 같아 넣어두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른 주제에서 제 일기를 다룰 때 꺼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언제가 될진 모르겠습니다. 2부는 조금 가볍게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일기를 쓰는 루틴, 일기를 언제부터 쓰기 시작했는지, 일기의 종류 등 소소한 TMI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정말 수다를 떠는 것처럼 말입니다. 일기를 쓰는 방법은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지인 중에 한 명은 코로나 시기에 한창 유행했던 확진자 동선과 별반 다를 게 없다고 말했고, 또 다른 지인은 7, 8년간 세 종류의 일기를 매일매일 써오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일기도 쓰는 사람 마음에 따라 언제든 달라질 수 있는 요술봉 같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저녁 9시에서 10시쯤 책상에 앉아 일기장을 꺼내듭니다. 그리고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적어 내려갑니다. 때로는 객관적으로 발생했던 사건들만 적기도 하고, 때로는 감정이 가득한 문장을 휘갈기듯 쓰기도 합니다. 보통 후자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너무 피곤하거나 일기를 정말 쓰기 싫을 때, 혹은 내 감정과 느낌을 톱파볼 여력이 없을 때 주로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날은 정말 짧게 한두 문장만 적거나 아예 한 단어만 적고 끝내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유연함이 일기를 오래 쓰게 해준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간혹 제 지인들, 새롭게 알게 되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일기를 쓰는 제게 감탄과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루도 빠짐없이 쓸 수 있냐고 묻죠. 저는 앞서 말한 유연함 덕분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쓰고 싶은 내용만 쓰는 것, 쓰고 싶지 않은 날에는 과감히 미루고 다음 날 혹은 다다음 날 에너지가 생길 때 다시 쓰는 것 등등. 뭐로 가도 쓰면 되지라는 마인드로 일기를 대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습관이 된 것 같았습니다. 이런 마인드를 다른 도전들에도 적용하면 참 좋을 텐데 말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해내고 싶은 욕심을 내려놓는 일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중 일기를 쓰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쓰시나요? 밤이 아닌 낮에 쓰시는 분, 주말에 평일 일기를 간단하게 몰아서 쓰시는 분 등 다양할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일기 루틴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히 읽겠습니다. 일기장의 종류도 다양하죠. 여러분은 어떤 일기장을 쓰시나요? 저는 여러 시행착오 끝에 마음에 드는 일기장을 찾았습니다. 사고 보니 흔히 회사에서 나눠주는 다이어리처럼 생긴 일기장이었습니다. 브랜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대량 맞춤 제작만 주문을 받고 있길래 조금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념품으로도 선물하는 다이어리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일기장을 고른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A5 크기였다는 점, 또 다른 중요한 하나는 데일리 페이지 한 장이 하루인, 즉 365페이지가 있는 일기장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일기를 많이 쓰지 않는 날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저는 쓰는 내용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이전 일기장들은 작은 사이즈였어서 번번이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곤 했습니다. 2025년은 큰 사이즈로 사니까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정말 일들이 많았던 날은 A5 크기도 넘어갈락 말락 하지만 아직까진 잘 쓰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들고 다니기 좋은 사이즈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청취자분들이 좋아하는 일기장의 크기가 무엇인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아까 잠깐 저의 지인을 언급했었는데요. 세 종류의 일기를 쓰는 친구가 있습니다. 저도 이 친구 덕분에 감사일기라는 걸 알게 되었고, 친구를 따라 쓰기 시작했습니다. 감사일기는 하루에 6개씩 감사했던 일을 적는 일기입니다. 처음에는 감사한 일을 골라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에 감사한다고 표현할 수 있지? 등의 고민으로 시간을 오래 들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거의 30초 만에 다 쓰곤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정말 감사한 일을 쓰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30초 만에 쓸 수 있었던 건 초반에 감사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의 범위에서 잘 벗어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벤트가 있던 날, 가령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던 일이나 날씨가 좋아 산책에 나갔던 일,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는 조금 색다르게 쓰기도 합니다. 대체적으로 제가 쓰는 감사한 일 중 몇 개를 적어보았습니다. 강의를 들을 수 있음에 감사, 샤워를 할 수 있음에 감사, 가족과 저녁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 생각보다 굉장히 별거 없는 문장들입니다. 감사 일기를 적으면서 뚜렷한 변화를 느꼈냐고 물으신다면 솔직하게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겠습니다. 하나 확실한 건 감사 일기를 적을 때만큼은 위에 적은 문장들처럼 아주 사소한 일들이 당연한 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의 우연들이 겹치고 쌓여 지금의 내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소소함들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지금 주어진 하루가 소중하다는 걸 어렴풋이 느끼기도 합니다. 기록하지 않았으면 무기력하게 보낸 일부의 시간을 전체로 착각하여 제 탓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일기와 감사일기가 제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를 그냥 허비하지 않았다는 확신. 그래도 나를 위한 일 한 가지는 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거기에서 오는 미약한 만족감은 잘 쌓이고 쌓여 흔들리는 나를 붙잡아주는 지지대가 되기도 합니다. 청취자분들도 비슷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각자 너무나 다른 하루를 보냈지만
오늘을 열심히 살았다는 건 공통적일 것입니다. 그러니 하루의 마무리는 열심히 산 나를 잘 아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기로 이야기꽃을 피워봤습니다. 저의 사적이고도 사적인 부분을 너무 드러낸 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전 에피소드가 모두 책 아니면 영화, 드라마였어서 다른 주제를 가져오고 싶었습니다. 이런 주제도 이렇게 풀어나간다는 걸 보여드리면 청취자분들이 조금 더 재미있게 들으시진 않을까 하는 바람이 조금은 있기도 합니다. 이번 주제가 어떠셨는지 여러분의 자유로운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댓글은 언제든 환영입니다. 이상 뭉땅 다락방의 순무였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식과 감성, 약간의 넋두리까지 공존하는 본격 일방향적 수다의 장, 뭉땅 다락방입니다.